이현준 선수. 네. 혹시 이름 안 부른 사람 없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2025년도 다이와 헤라 마스터스 준결승전입니다. 관련해서 경기 방법, 승패의 결정 방법, 경기 규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방법은요, 오늘 제1시합, 제2시합, 제3시합 각 시합 라운드별 2시간 경기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2시간 낚시를 하시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명 1계절로 편성이 되는데 3라운드 합산 중량으로 갑니다. 합산 중량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선전을 하셔야 되고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충분히 인지하시고 경기하시는데 착오가 없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추첨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 앞에는 이렇게 6-2번으로 되어 있죠. 요거 6조 2번입니다. 6조 2번. 밑에 갈로 쳐놓고 번호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여기 돌케이트 낚시터의 저울에 보면은 그 좌대 번호가 적혀 있죠. 예. 네.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가기 편하시라고 밑에 자리 번호를 다 맞게 해놨습니다. 위에 거는 조 구분하는 거고 밑에 거는 자리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3명 1계조로 편성이 되면은 1조를 기준하겠습니다. 1조 1번 자리가 아마 2번 자리가 1조 1번 자리가 될 겁니다. 2번, 3번, 4번이 1조입니다. 2번, 3번, 4번이 1조인데 경기를 추첨해서 들어가서 2시간 경기하고 이동하는데 높은 번호로 가는 겁니다. 2번은 3번, 3번은 4번, 4번은 5번, 6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번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라운드에 3번 자리로 가게 되면은 3개 조에서 각 자리는 한 번씩 다 들어갑니다. 2시간씩. 이해하시죠? 예. 네. 그래서 나는 몇 번으로 갑니까? 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좀 편의를 돕기 위해 가지고 3명 1계조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를 띄워놨어요. 이렇게 딱 벌어져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쭉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36명의 선수입니다. 오늘 총 배터리 36명의 선수가 3명 12개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12개 그룹으로 분류하면 각 그룹의 조별리그 3라운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잡으신 분이 결승전에 진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시합의 자리를 추첨을 기준으로 이동하며 3라운드를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라운드 경기 시간은 2시간 120분, 이동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승패의 결정 방법입니다. 승패의 결정. 누가 올라가느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각 그룹별로 경기 결과에 따라서 각 결과에 따라서 각 조의 1위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승패의 중량은 마리수가 아니라 중량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중량의 경우입니다. 동중량의 경우 3라운드 합산 중량이 동률이 나왔습니다. 여기 저울의 그 개척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수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준결승전은 예선전은 시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드 선수들이 1회전 경기를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 선수는 1회전 경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중결승전은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중에 본인이 잡은 라운드 중에서 가장 많이 잡은 라운드의 중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 선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라운드, 1회전끼리 비교하는 거, 2회전끼리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3라운드 라운드 중에서 1, 2, 3 회전 중에 어떠한 상관없습니다. 가장 자기가 잡은 중량, 상대 선수가 잡은 중량을 비교해서 단 19g이라도 더 잡으신 분이 올라간다는 거. 합산 중량이 같은 경우에요. 근데 요거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가 같을 경우에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위해서 이상의 진출전을 가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낚싯대는 한 대로 합니다. 한 대로 사용하고 예비 낚싯대 가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낚싯대를 펴놓고 찌를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방에 넣어놓고 낚싯대를 교체하신다든지 낚싯대가 트러블이 생기시면은 그걸 접고 난 후에 다음 낚싯대를 펴서 낚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수심청 낚싯대의 길이 바늘 떡밥지 정량 킥부분 요 노란색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결선 결선결에 가면 이게 다 되는데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찌고무입니다. 찌고무. 우리가 찌고무하고 찌멈춘고무 있죠. 찌멈춘고무. 찌멈춘고무 위에 하고 중간에 찌고무가 들어가고 또 찌멈춘고무 들어가서 다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 이게 움직이거든요. 챔질을 강하게 하다 보면 밑에 챔질이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이게 그 규정에는 이제 1cm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유격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의대적으로 해가지고 밑에 찌고무를 쭉 내려가지고 유동찌 서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던지면은 이렇게 찌는 누워있고 채비가 천천히 찌고무로 간격을 타고 내려가면서 입질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많이 잡는다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 고기를 내가 입질을 통해서 고기를 낚는 걸 우리가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얻어 걸린다는 고기는 이게 낚은 고기가 아니다라고 정업에 상관없이 이건 낚은 고기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고지 엄청 공을 교정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낚싯대의 길이는 낚시터의 로컬 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발표를 해드릴게요. 8천 낚싯대부터 15척까지입니다. 단 아사다나 낚시는 15척까지 아사다나 보면 건너편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사다나 낚시는 작년에도 결정전도 그랬습니다. 아사다나 낚시는 12척까지입니다. 12척까지. 그리고 속고 하시는 분들 15척. 그리고 초침도 15척. 뭐 바닥에 대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 15척까지. 그리고 8척. 단척은 8척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밀 넘는 바늘 2개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2개.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하다가 바늘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바늘을 참지에서 바늘을 꺼내는 동안에 지원을 위해 가지고 바늘 1개 달린 상태에서 앞다라가 툭 던져놓고 목줄을 꺼내죠. 근데 공교롭게 그때 입질이 딱 들어가 딱 잡았어. 요거 득점으로 인정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누누이 설명을 많이 드려가지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외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떡밥은 자유입니다. 단, 매그 불문입니다. 다 생미끼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찌볼게요. 찌. 전장이 20cm입니다. 전장이 20cm 이상으로 튜브와 0.5g 이상 돼야 된다. 저희 수주통에 물 떠놓고 아까 아스다 낚시하시는 분들 심판관대 주면은 길이 측정하고 고룩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되는 찌를 매너시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몸통 길이는 상관없이 내게 안 들어가신다. 자립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고. 자, 누워있는 찌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금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찌가 쓴 상태에서 섰다는 얘기는 서면 일단 몸통 찌탑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작정점이 도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가는 동안 입질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낚시 하시지 않습니까? 찌 길이를 한정합니다. 찌탑 길이를 한정하니까 그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찌 맞춤은요. 아싸단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찌와 바늘이 달린 상태에서 찌를 수면에 딱 던졌을 때 한 톱이 나와야 된다. 한 톱.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찌 맞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늘 단 상태로 체크를 하거든요.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 없죠? 보통 두명을 맞추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봐가지고 대충 물어를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우리 운영진들이 감독관들이 그 찌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네. 요게 저 요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면 챔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쑥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수면 챔질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찌를 플러스 마이충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물속 챔질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동작이 있습니다. 예. 쭉 머리 쭉 뻗어놓고 쭉 끌어오면 지가 이렇게 쭉 왔어. 바로 아직 체비가 정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가 딱 서버리지 않습니까? 서죠? 예. 그러면서 지지 않습니까? 쭉 당기면 서죠? 이제 그때 요런 거 떡봉가 입질을 탁 해버려요. 딱 보면은 이거 자세히 안 보면은 선수분들은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제 양반이 그냥 입질을 쫙 당겨서 인위적으로 씌워가지고 입질 받는지 모르잖아요. 찰나할 순간인데 우리는 밖에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사서 유익과 시스템의 길이를 한정하고 낚싯대가 받침대에서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전에 그 한때 저 일본에서도 좀 유행하고 이러고 했는데 목줄 길게 써가지고 쭉 올립니다. 이렇게 목줄 한 길게 쓰면 쭉 올랐다가 딱 내리면 봉돌이 먼저 딱 내려가고 목줄이 흐느적거리면서 그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완충 구간에서 이미 고기가 삼켜버립니다. 저것만을 작은 미끼를 쓰는 거예요. 근데 드는데 다시 어떤 그 유인 동작 하기 위해 가지고 딱 드는데 이건 낚은 게 아니죠. 물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낚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최고의 기량을 가진 마스터즈 우승자를 뽑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낚인 고기는 빼자. 낚은 고기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받침대와 쌍어고기 낚싯대를 통해 가지고 제 되돌림을 통해 가지고 입질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딱 챔질해서 정확하게 입에 딱 걸린 고기를 잡았을 때 이게 진짜 해당 낚시의 어떤 그거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하면 그냥 떡국만 낚아십시오라고 하면 저희들도 우리 하기 편하지만은 제3자 밖에서 봤을 때 가치가 좀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챔피언이 된들 남들이 인정 안 준다면 본인도 누가 됐든 간에 끝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양 방법은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뜰채를 사용하여 하며 구격 뜰채는 낚시대에 비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 뜰채가 제가 다 아침에 다 싹 다 갖다 놨습니다. 지금은 저게 뭐 정확하게 0.00 단위로 이렇게 정하진 않게 약간의 뭐 10g, 5g 정도는 편차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골라가고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금 저 자리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일이 간단하기 때문에 저 뜰치를 쓰시는데 단 이게 후렴이 망이 뭐 구멍이 났거나 해보니까 자 이거는 도저히 뜰치를 쓸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은 교체를 해주시겠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뜰채 자리 이동할 때 뜰채 놔두고 가요? 뜰채요? 자, 그거 결정합시다. 놔두고 갈까요? 가져갈까요? 놔두고 가요? 네, 놔두고 갑시다. 네. 저는 여러분들 편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자리로 갑니다. 1m밖에 안 됩니다. 자, 수심차 1m 규정입니다.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축계라는 이런 낚시 못하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게 입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안 되냐고 저한테 따져버리면은 초반에는 많이 제가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1m입니다. 예, 우리가 그 자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좋아요. 자, 찌의 위치입니다. 찌의 위치. 찌의 위치는 이게 시합이다 보니까 좀 더 좀 뭐랄까 여기가 좀 고기 많이 있을 것 같아. 어딘 줄 압니까? 옆 장교 밑에 바로 앞에. 그래서 단척 쓰시는 분들 앞에다 딱 들고 옵니다. 앞에다 딱 들고 앞에다 턱. 그러면 찌토리 때는 이만큼 나가 있습니다. 첩이 이렇게 가겠죠?
예, 자기 생각은 장교 밑에 있는 고기를 예, 채비가 내려가면서 서서히 따라 나와서 먹으라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안 됩니다. 마스터즈 경기에서는. 그래서 찌 앞쪽으로 던져주고 찌가 이렇게 서갖고 있는데 던졌는데 근데 이 조리 때보다 앞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앞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게 대류가 있어가 돌아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정입니다. 이거 던질 때 내가 앞에다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뭐 대류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척하실 때는 지보다 찌 앞쪽에다 던지셔야 되고 찌를 고정을 딱 시키시고 찌를 이렇게 원줄하고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쫙 해보면은 소리대 끝 있죠? 예, 여기서 찌탑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올라오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두 마디, 세 마디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목줄 길게 써가지고 서서히 좀 동작 좀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요것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같은 길이죠.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솔 오늘 치시는데 여기 장교 간격이 되게 좁습니다. 이렇게 좁다 보니까 큰 거를 써버리면 우리 심판관들이 보기 좀 부족하니까 가능하면은 적은 파라솔을 좀 햇빛만 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고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좀 높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높게 우리 뒤에서 우리 운영진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서 파라솔은 그렇게 텐트는 사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회 경기 중에 타 선수 소속 클럽의 선수로부터 야 떡밥 가져가 뭐 이걸 진짜 떡밥 그러면 다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신호를 가지고 저도 옛날에 다 해봐서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행위는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번에 10번. 2번에 10번. 드립니다. 자, 쓰리는 당연이고요. 바로 방해시고 미미할 때는 심판이 확인 후에 좀 까리까리 하면 빼지 마시고요. 손 드세요. 그리고 우리 가서 오케이 너 요거 판단 바로 내릴 테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은 금양하시면 됩니다. 자, 물속에 뜰 체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기 얼굴이 나온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운영진들 심판관이라는 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30명의 선수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이 1조면은요 이분들께 확인시켜 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확실한 방법 맞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참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옆에 이렇게 거는 경우가 가끔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립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옆에 그냥 이렇게 잘못 걸린 걸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뒷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서로 간에 확히 그러니까 무조건 뜰채 이게 물속에서 뜬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낚시 오래 해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 고기가 머리가 쭉 올라오면서 다시 쳐박거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입 내밀고 끄덕끄덕 그러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심판관들은 오늘은 심판관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기 시합을 돕는 운영요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종료시에 걸린 떡붕어 이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음 나팔이 가는데 세 번을 가는 경우도 길게 한 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없이 소리가 딱 끝나는 시점까지 딱 그때 체인지 됐어. 걸렸어요. 요거 인정이 됩니다. 요거 5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 커도 5분이면 다 되니, 지기 되니까. 갈무리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 쓰레 같아. 내가 보기에. 내가 쓰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원줄을 잡지 않습니까? 원줄을 잡고 뺄락딱 버리고 내가 잘못 봤네. 이 조업이야. 아깝잖아요. 뜰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원줄 잡는 순간에 아웃입니다. 원줄 잡는 순간에. 자, 요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왜 까따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해를 불러주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급된 와펜하고 모자를, 모자에서 흰색 모자가 지급이 되는데, 뒤에다가, 뒤편에다가 와펜, 번호가 보이게끔 이렇게 좀 착용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진들
분들이 자리가 제자리에 앉아서 하시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장비는 이제 본인이 직접 운반해야 되고 단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 운영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정 직후 주변 선수에게 피해가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금년 말씀 얘기 들으셨죠?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기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는 태우신 분들은 장교 입구와 바깥쪽에서 담배를 태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출장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낚시터 환경에 따라서 경기 규정이 당일날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떡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우동도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다 준비되십니다.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장교에 보면은 그 전원 코드가 들어와 있죠. 어저께 그 선풍기 꽂아가지고 쓰신 분이 있는데 오늘 꽂지 마십시오. 어저께 이제 과가 걸려가지고 차단기 떨어지고 이러다가 그 사장님이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여러분들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좀 참으시고 날씨가 좀 흐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경기 중간에 차단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시합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저기 전기가 딱 다운되는 순간에 무정전 전원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전기가 나도 괜찮겠지만은 PC가 딱 다운되는 순간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차단을 하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작년 결승전 같은 경우에 네? 작년 결승전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랜딩을 하고 네. 저를 올리고 네. 그다음에 풀어주고 네, 던졌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낚시를 오래 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우리가 오랫동안 덕붕을 계속 낚아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량 우선입니다. 금량 우선. 자, 뜰채에 떠놓고 탕어깨에 올려놓고 떡밥 따라 던져놓고 그 저울 달질 않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됩니다. 종교를 정리하면서 고기 먼저 다시 해야 돼요. 고기 먼저 저울에 달고 고기 먼저 풀어주시고 밥 들어가셔야 돼요. 바늘 빼고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기 다 처리. 고기 처리. 고기 처리. 고기 달고 풀고 고기 물에 넣고 난 다음에 다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똑같다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속에 있는 걸 여기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작년에 이게 이제 저기 뭡니까 습관이 안 되면요 이몽감 날랍니다. 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다 작년에 그래서 뜰채 놓고 던지고 그 치킨 뜰때 고기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 저울에 올라간 상태에서 못 빼니까 아직 우리 고기를 선수들은 빼버렸어요. 여기 2년차 적응이 되다 보니 이게 그렇게 안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야, 이거 뭐 나오십시오. 쉽게 내리진 않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이제 주의 차원에서 한 번 더 고지 차원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네, 맞아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작년에 일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 중결승 때. 네.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는데도 쓰레가 보이는데 내 옆인데 그걸 담더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못 찾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돌떼기 여기 나오는 것도 밥소리 다 하고 던지고 한참 있다가 끌치가 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로해서 분명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볼 플레이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아니고 예를 들어 뜨면 좌우 옆사람한테 볼 받아서 뜨기로 하든가 네. 안 그러면 실패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생기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분이 같은 조이니까 세 분이 선수 겸 서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확인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잡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확인해 주는 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오케이, 사인 받고 오케이, 예, 정업.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옆에 사람이 좀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옆에 분인데.
물론 이게 이렇게 쳐다봐도 알잖아요. 그죠? 딱 올라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세요? 그 무게 잴 때 바늘을 무조건 빼고 재는 거예요? 아니면 잡은 상태에서? 상관없습니다. 그 바늘 무게 그거 저을 올려봐야 그거 달립니까? 예. 뭐 빼든지 안 빼든지 그거는 달고 빼든지 빼고 달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 바늘 무게 또 다른 거 근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낚싯대를 든 상태에서 저울을 올리잖아요. 네. 그 부다타를 투척하려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이게. 네. 낚싯대 들고서 재면. 예.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상대 선수가 좀 방해되면은 내가 또 그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뜰채 발을 안 빼고 올리시는 분들도 보면은 랜딩 해주고 뜰채는 낚싯대 내려놓고 올려주시면은 옆에 선수 행여나 방해되는 요소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규정해버리면은 되게 또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잠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낚시터를 제공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건너편 양쪽에서 거의 이쪽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희들이 장교만 이제 빌린 상태거든요. 장교만, 전체 장교만. 그래서 건너편에 아마 일반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단지 사람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시면 가능하면은 장책은 좀 피해 주시고 단적으로 좀 낚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상관없으시죠, 그죠? 작년 결승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쪽 방향으로 누가 더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낚시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식사는 2라운드 끝나고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라운드가 끝났어. 뭐 2라운드 하고 식사를 하니까 뭐 교체 30분이니까 하시고 2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 시간이잖아요. 자리를 바꿔놓고 식사하러 가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가시고 식사는 이제 도시락으로 준비되어 있고 1시간이면 식사를 하시면 아마 남을 되게 급해요, 여러분들 보면 30분 안 돼요. 식사 다 끝나고 여기서 들어가셔서 또 뭐 준비하고 하시는 데 가시면 되고 이제 떡밥 이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라운드 끝나고 로테이션 하는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진행된 장소에 그렇게 하시면은 뭐 크게 오늘 시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문